믿고 맡겨달라. 완벽하게 고쳐줄게. 우리가 남도 아닌데. 고장난 자전거나 TV 얘기가 아니다. 현존 최강의 화력을 갖춘 현대전의 꽃 항공모함을 두고 나온 말이다. 대체 얼마나 배짱이 두둑하길래 이렇게 화끈한 제안을 하는 것일까? 놀랍게도 손을 내민 쪽은 현재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 한낱 재활용 센터 주인으로 내몰린 상대방은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러시아다. 러시아의 굴욕, 중국에는 기회. 중국이 달려든 먹잇감은 러시아의 항모 아드미랄 쿠즈네초프다. 구소련 붕괴 직전인 1991년 취역해 28년이 지난 노후함정이지만 러시아 유일의 항모라는 상징성 때문에 애물단지로 남았다. 2016년 시리아 군사작전에 투입돼 이슬람국가 격퇴에 앞장서며 건재를 과시하는가 싶더니 갑판이 짧아 함재기가 착륙 도중 바다에 빠지거나 고장이 잦아 링거 맞은 환자처럼 아예 인선을 옆에 달고 다니면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미국이 11척의 항모로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재래식 디젤 엔진이어서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비해 성능도 한참 떨어진다. 반면 중국에게 쿠즈네초프는 더없이 소중한 보물이다. 지난 23일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관함식에서 위용을 뽐낸 항모 려닝은 1998년 경제난으로 건조가 중단된 쿠즈네초프 이번 함인 바레그함을 들여와 개조를 거쳐 2012년 배치한 일종의 리모델링 제품이다. 중국이 최초의 항모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있지만 막상 족보를 따지면 잔뜩 주눅이 드는 것도 그 때문이다. 쿠즈네초프는 해양 굴기에 박차를 가하며 군사대국을 꿈꾸는 중국 대군력의 교보민 셈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처럼 고맙고도 찜찜하던 러시아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넝쿨찍 굴러들어왔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북부 수리공장에서 항모를 띄우던 도중 부유토크가 침몰해 대형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이 항모 갑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설상가상으로 항모를 감당할 만한 다른 도크는 멀리 떨어진 흑해에 있고 러시아 기술력으로 항모의 전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2025년까지 운영하려던 쿠즈네초프가 갑자기 파손되면서 당장 추가 함정을 건조할 수도 없는 처지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구의 제재에 막혀 자금도 충분치 않다. 이에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쿠즈네초프를 퇴역시키지 않을 방법은 우리밖에 없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전문가를 보내 수리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항모가 정박할 부유도크가 없어진 터라 중국으로 갖고 와서 고치면 된다는 논리다. 특히 이달 관함식을 계기로 중국의 해군력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노골적인 제안은 더 두드러졌다. 최초의 국산 개발 항모인 산둥이 막바지 작업 중인데다 이보다 큰 세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방식으로 건조할 계획이어서 얼마든지 쿠즈네초프를 원상 복구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돈도 없고 시설도 없는 러시아는 항모 한 척도 없는 빈털터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남을 것이냐며 쓸데없이 제3의 길을 찾지 말고 중국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러 공조, 미국 포위망 돌파, 기술력 과시 다중포석. 물론 러시아가 중국의 제안을 수용할 리는 만무하다. 핵심 군사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중국으로 항모가 끌려가는 전대미문의 수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중국이 못 먹는 감을 괜히 찔러보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보챌수록 남는 장사다. 우선 전략무기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항모를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체가 양국의 신뢰관계를 보여준다. 가령 한국과 일본이 모두 도입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의 경우 일본은 국내에서 기체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장정비를 할 수 있지만 한국은 큰 고장이 나면 일본이나 미국에 맡겨야 한다. 미국이 일본에만 정비 권한을 준 탓이다.
최근 일본의 F-35 추락 사고에도 불구하고 미일 관계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반면 한미 관계는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군사적 신뢰와 무관치 않다. 중국이 산둥반도에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는 S-400 미사일을 배치해 미국에 맞선 요격망을 갖추며 러시아와의 우위를 과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해양 봉쇄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맞서 호위망을 뚫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비핵화가 지지부진해 애를 먹이는 북한을 제외하면 러시아는 중국이 군사적으로 사실상 유일하게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우방이다. 지난해 9월 중국과 러시아가 극동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 최대 규모인 3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올해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 해를 둘러싼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사공조의 범위를 바다로 넓혔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의 훈련 빈도를 높이며 옥죄자 중러 양국은 이달 말 연합 해상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더구나 비동맹 진영의 리더를 자처하며 미국을 향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던 인도가 오락가락하면서 중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5에서 27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끝내 불참하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곧바로 나라와 시진핑 주석과 회동하는 성의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인도에 이어 일본마저 항모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도 한 걸음 달아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꾸준히 촛불을 들먹일수록 대내외적으로 중국의 기술력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생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건 시 주석의 강군몽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중국의 항모는 미국과 달리 스키 점프대처럼 갑판 끝이 올라가 있다. 전투기를 띄우는 전자식 사출기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출력 계통 모두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전투기 출격은 미 항모의 30% 선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런데도 올해 관함식에 자체 개발 산둥호를 끝내 선보이지 못하고 선체 내부 영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항모 제작사인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의 순보 사장이 지난해 항모 관련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로 경질되면서 세 번째 항모는 언제 추진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한껏 높아진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따라서 항모 라오닝, 산둥의 초기 버전인 꾸준의 조프를 깎아내리며 중국이 언제든 고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묘안인 셈이다. 2. 일본 항공모함에 대응할 능력도 없어. 한국형 경항공모함의 한자기로 낙점된 F-35B는 F-35의 세 가지 계열 기체 가운데 미해병대용으로 개발된 수직 이착륙기 버전이다. 이 기종은 수직 이착륙을 위해 완전한 재설계를 거쳤기 때문에 공군용 F-35A나 해군용 F-35C와는 구조와 성능, 가격이 완전히 다르다. 미 국방부의 최신 계약 자료를 보면 14차 저율초도 생산분 기준으로 공군용 F-35A는 1대에 7,790만 달러, 해군용 F-35C는 1대에 9,440만 달러다. F-35B는 1억 130만 달러로 가장 비싸다. 이 가격은 기체와 엔진을 합쳐 최소한의 비행이 가능한 전투기 그 자체 가격만 의미하므로 가장 복잡한 구조를 채택해 부품과 유지 비용이 가장 높은 F-35B의 전체 도입 가격은 최소 2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F-35B는 F-35 시리즈 중에 가장 비싸지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점 외에는 모든 면에서 가장 떨어지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정규 항공모함용 F-35C가 1100km의 작전 반경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작전 반경은 833km에 불과하며 F-35C가 8.1톤의 무장 탑재 능력을 갖는 데 반해 F-35B의 무장 능력은 6.8톤에 그친다.
결정적으로 F-35B의 내부 무장창은 에이스형보다 작기 때문에 항공모함 탑재 전투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핵심 무장 두 종류를 운용할 수 없다. 바로 벙커버스터 역할을 맡을 2000파운드급 폭탄과 공대함 미사일인 JSM이다. 이 무장을 탑재할 수 없는 F-35B는 북한의 지하화된 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도 주변국의 군함에 대한 공격 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1000파운드 폭탄 2발을 싣고 북한 영공에 들어가서 폭격을 했다면 전속력으로 도망쳐야 한다. 내장 기관포가 없어 북한 전투기가 따라붙으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STOV-1 방식 경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대공 미사일 4발을 내부 무장창에 달고 최소한의 함대 방공 임무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7조 원을 들여 이런 전력을 사올 생각이라면 차라리 이지스 구축함사에서 5척을 더 사오는 것이 전력 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 북한에 대해 별 쓸모가 없다면 중국과 일본의 항모에 대응할 수는 있을까? 특히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했다는 일본 항공모함에 대응할 능력은 될까? 이 역시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일본은 공식 발표 배수량 27,000톤, 실제 배수량은 40,000톤급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지난 6월부터 JMU 조선소에서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일본은 이 항공모함에서 12대의 F-35B 전투기와 8대의 SH-60K 해상작전 헬기 등 20대의 함재기를 운영할 예정이지만 방위성 안팎의 개조안을 살펴보면 항모로 개조된 이즈모는 경납고의 최대 14대, 갑판의 최대 14대 등 최대 28대의 F-35B 탑재가 가능하다. 일본은 40대의 F-35B 도입을 확정했으며 이들은 항공자유대가 13대를 도입하는 EAD 조기 경보기와 실시간 데이터 링크를 통해 NIF-C커를 구현함으로써 압도적인 원거리 공격 능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차세대 첨단 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한국형 항모가 독도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붙는 2030년대 중반의 상황을 가정해보자. 일본은 EAD 조기 경보기와 P-1A 해상 초계기를 이용해 한국형 항공모함 탑재 F-35B 전투기의 초계 반경 밖에서부터 한국 항모전단을 탐지, 추적할 수 있다. 일본 항모에서 발진한 F-35B는 자신의 레이더를 켤 필요도 없이 EAD와 수상 전투함에서 전송한 한국 F-35B 위치를 확인해 200km 밖에서 미디어 공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쏟아 붓고 이탈할 것이다. 한국 전투기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일본의 또 다른 항모에서 발진한 F-35B들은 외부 파일런에 JSM 미사일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한국 해군 항모전단에 대량의 스텔스 미사일 공격을 퍼부을 것이고 싸움은 30분이면 끝날 것이다. 중국을 상대로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치된 2030년대 중반에 중국은 기존의 려닝과 산둥은 물론 현재 건조 중인 8만 톤급 정규 항공모함과 곧 건조가 시작될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을 시기다. 이 항모에는 J-15뿐만 아니라 J-20 또는 FC-31을 기반으로 한 스텔스 전투기들과 스텔스 무인 공격기들이 다량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들은 KJ-600 조기 경보기와 정찰위성에서 확보한 한국 해군 항모 전단의 위치를 바탕으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공격을 먼저 퍼부른 뒤 함재 전투기의 수적 우위를 이용해 대대적인 공습으로 한국 해군 항모 전단의 숨통을 끊어 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과정이나 망상으로 들리겠지만 이 시나리오는 2015년 필자가 해군과 함께 수행한 항공모함 선행연구인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 보고서에 실려있는 시뮬레이션 결과다. 당시 연구에서는 중국, 일본의 건함 계획과 해공군 항공전력 배치 현황을 수개월간 수집하고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전투기 교전비 등의 자료를 종합해 가상 교전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STOV-1 방식의 경항공모함은 임무 수행은 고사하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당시 연구에서는 12대 규모의 함재기로는 F-35B보다 성능이 우수한 F-35C라고 하더라도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37%에 불과하며 최소 32대의 F-35C와 조기 경보기를 확보해야만 종합작전 능력 충족률이 89%에 근접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러한 사실은 해군에도 보고됐다.